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마지막 팩 말씀드렸던 팩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은 멤버십 영상으로 좀 길게 여러분들 그 멤버십 분들은 전체 개별주 전체 옵션 현황 한번 훑어드리고 CPI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려드려서 길게 영상을 찍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CPI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CPI가 나왔죠. 이제 CPI가 컨센과 기관 예상치보다도 더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잘 나왔을 때 증시가 강하게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강하게 뚫고 올라가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2,100 어제 그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서 마지막 패가 나왔을 때 한번 휩소를 주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이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개별주도 옵션들도 많이 막혀 있는 구간이고 전체에 이 증시가 상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 붙이기에 어제 CPI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단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일단 물가를 전혀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과 아직 선주문한 이 관세 전에 선주문한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서 CPI 반영이 덜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되긴 했지만은 일시적인 6개월짜리 뭐 이런,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깔끔하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그냥 트리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인플레이션에 어 이 기본 필수품 인플레이션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제 연준이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니었고, 이 폴리마켓에서의 그 금리 인하 베팅도 이외에서 그렇게 그 뭐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 쪼끔 0. 몇 프로 정도 올랐다는 건 그냥 그 CPI에 대해서 일단 미적지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PPI까지, 이제 PPI는 이제 기업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반등 맞고 다시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지 아니면 오르는지 이 부분은 또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떨어지는 모양으로 나오고 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어제 22,000 부근에 이제 멤버십의 이 TGA와 SQQQ를 남은 물량 총무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22,100을 찍고 이 부분을 맞고 떨어졌다. 이 부분이 어디다? 요 세 개에 부딪히는 부분. 이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기준점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근데 시간봉으로 봤을 때 여기 힘 메가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어제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전체 개별주를 돌려드렸고, 여기서도 이제 어제 이렇게 어제는 이제 CPI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콜옵션 다 공유를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으면 개별주 콜얼이 이제 475 마이크로소프트, 145, 205, 테슬라는 350까지 여기 있으나 제가 330 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구글 180, 아마존 220, 700, 메타 700, TSN 220, 브로드컴 250, 팔란티엄 140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시가 강하게 돌파를 하려면 어제 콜옵션들을 다 뚫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콜옵션들이 몇 개는 0DT 콜옵션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 콜옵션인 것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이 애플은 이 205를 뚫지 못했고요. 마소는 475, 여기가 이제 전체 콜옵션. 그러니까 이런 전체 콜옵션까지 뚫리게 되면은 이 매도자들이 손실을 크게 보는 겁니다. 그 옵션 매도자들이.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호재를 얘네들을 다 뚫었어야 했다는 거죠. 엔비디아도 145 막히고, 테슬라도 330 막히고, 구글도 180, 아마존도 220 근처, 메타도 700. 여기가 다 옵션이 상방이, 이제 그 위부터는 옵션이 없고 여기가 강한 이제 다 옵션 저항 자리다. TSMC도 여기서 한번 200을 강하게 뚫었죠. 그래서 220까지 콜 전체가 올라갔는데 여기가 이제 진짜 강하게 적용되는 자리다.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250이었는데 브로드컴은 좀 위에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팔란티어도 140이 제일 꼭대기였는데 이 140까지만 찍고 다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뚫고 올라가야 이 증시가 22,100을 뚫고 6,000, SPX 6,100 그 이상 뭐 전고점을 돌파하러 가는데,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전체 어느 하나 먼저 누군가 뚫고 다시 연장으로 뚫고 이런 모양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한
저항이 되는 자리다. 그렇다고 판단이 됐고, 그럼 이제 기준이 나온 거죠. 22,100. 여기를 뚫는다는 거는 이 전체 옵션들이 다 상방에 뚫리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다시 물탈 근거가 충분히 됐다라고 하고 좀 물을 탄 거고요. 선물도 조금 더 매도를 더 들어갔었습니다. 이 윗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다행히 제 생각과 맞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오늘 이제 PPI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다시 오르더라도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증시가 전환이 돼서 상승을 가는지는 일단 보고,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다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일단 손절을 할 일단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 구간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절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 패까지 안 보고 일단 폴드 하신 분들이 다시 지금 여기서 어 베팅을 하게 되면은 이 폴드를 하고 나서 이 사고 파토난 판에 다시 판돈을 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한번 더 지게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롱도 부담스러운 자리고 뭐 숏도 부담스러운 자리죠. 다시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구간에서 이제 진짜 잔인하게 보는 구간이 뭐냐면, 개인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정말 힘든 구간이에요. 차라리 이게 계속 올라 가지고 한 번에 꺾여 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떨구고 이제 봐야겠지만, 그다음에 떨궜다가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든가, 아니면 여기 200일선에서 지지를 받든가 받고 다시 한번 오릅니다. 그래서 전 고점 여기까지 살짝 또 뚫어요. 그다음에 전 고점까지 22,400까지 갔다가 이렇게 강하게 떨어진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롱 들어갔던 사람들 여기서 손절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내가 왜 손절했지? 다시 들어갔다가 물량 더 태우고 보상 심리로 또 더 태웠다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숏 손절했다가 숏을 들어갔는데 다시 여기 숏 먹었는데 아직 숏 이절 못하고 다시 올라가지고 숏 홀딩 하다가 숏 다시 손절하니까 다시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한 포지션을 그냥 좀 길게 들고 가다가 한번 실패를 하면은 저는 그냥 다음 판이 아예 올 때까지 기다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숏이든 롱이든 비중을 태우는 구간이 아니다. 비중 매매를 하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그냥 여기가 진짜 투기장이에요. 투기. 이 투기가 들어가는 매매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회는 올 거다라는 거예요. 비중을 들어갈 곳은 하단이다, 하단. 기회를 다시 한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손실을 보든 손실을 조금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큰 손실이든 큰 이득을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손실을 봐도 그냥 좀 손실을 보고 끝나고 다음을 기다리는 거고, 이득을 보면은 그냥 조금 이득을 좀 더 보고 기다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롱을 잡더라도 계속 비중을 많이 태우지 말라고 하는 거고, 숏을 잡더라도 비중을 많이 태우지 말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나중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안 태우는 게 왜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보상 심리로 내동 매매하다가 많이 크게 날려보면은 이제 경험이죠. 그런 경험이 쌓이면은 나중에 이 많이 겪어보면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태우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어디가 확증이 됐다, 이제 숏으로 전환됐다, 롱으로 전환됐다, 이게 확증할 수 없는 구간이고,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는 계속 그 기준들을 말씀드리죠. 어제도 21, 950, 880 말씀드렸죠. 880 이런 구간들, 21950을 계속 지켜주다가 이탈을 하니까 21880까지 내려왔고, 21880이 마지막에 깨지니까 난 깨졌다. 그다음에 오늘도 그 멤버십의 기준을 말씀드렸죠. 이 숏으로 전환되는 구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확인하셔서 이제 모멘텀이 아예 전환이 되는가, 아니면 다시 상방으로 전환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 구간에서 보상 심리로 비중을 크게 태워가지고 잃은 돈을 보상을 받으려는
베팅 해도 되지만 50-50대 확률이다. 어 이제는 도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일입니다. 지금 한 가지 또 증시에 좋게 보지 않을 작용하는 점이, 어제 오일이 한 4%가 뛰었어요. 이렇게 그 장대 양봉이 떴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좀 약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오일이 뛰면 안 되는 이제 부분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일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급격하게 뜰 때, 이렇게 급격하게 오일이 오를 때, 오를 때, 오를 때, 급격하게 강하게 오를 때 증시가 좀 꺾였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아니라 오일이 만약 강하게 오르는 모양이 나오면 증시가 좀 꺾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었다,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서 지금 오일이 제가 이 70 아래에 있으면 증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72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증시가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계속 오일이 오르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멤버십 영상이나 그냥 텔레그램에 남길 거고요. 또 이런 여기서 얘기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게 또 떨어진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얘기하다가 다시 오르면 또 이제 서로 또 분란되고 조장되고 또 서로 싸우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막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단타 치는 것보다 그냥 한 포지션 끝까지 가다가 한번 이 판 끝까지 보고 졌으면 그냥 포기하 '아 졌구나.' 판하고 그냥 기다리든가, 뭐 롱을 봤으면 롱 끝까지 보고 가져가고 해서 그냥 한 가지 이 한 판을 노리는 게 낫다. 이렇게 여러 판을 노리는 것보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비중을 많이 하지 말자. 비중을 태우는 매매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숏으로 버는, 저는 모든 웬만한 돈을 다 롱으로 벌었어요. 롱으로 많이 벌었고 숏으로는 꽤 많이 잃었습니다. 숏으로는 벌기도 했지만은 결국 다 시장이 가져갔어요, 숏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큰 돈을 버는 건 롱입니다. 근데 그 롱을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1 년에 한두 세 많아봐야 두세 번 오는데 그 올 때까지 계속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숏도 쳐 보는 거고 롱도 매매도 해 보는 거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잃을 수도 있고 뭐 벌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이 기회를 왔을 때를 잘 노려야 된다. 비중을 잘 조절을 해 가지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항상 말하는 게,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제 말이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흘러갔다라고 항상 이 과거부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차라리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숏은 조금 청산하고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위에서 다시 잡든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떨어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숏을 엄청 또 길게 들어가기에는 또 부담됩니다. 왜냐면 떨어졌다가도 다시 한번 고점을 들어 올리고 떨어질 수 있다. 일단 저는 7, 8, 9월 중에는 한 번은 무조건 부러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회가 오는 장이 올 거라고. 그래서 이때의 비중을 태우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적게 하면서 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숏도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만약 오르더라도 다시 한번 연장 랠리를 가기보다는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돼서 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단두대예요, 단두대. 저는 이제 이 채널 자체가 제 관점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하나하나 움직임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맞았네 틀렸네로 심판을 내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담이 돼 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조금 많이 부담이 됩니다. 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그래 가지고 이 또한 또 지나가겠지만은
조금 저도 좀 잘 적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제 채널은 관점 공유 채널이지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제가 해 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